맨시티가 다음 경기고요. 그 다음이 로마랑 유로파리그 하고 풀럼, 본머스, 첼시, 레인저스, 사우스햄튼, EFL에서 맨유, 그 다음에 리버풀, 노팅엄. 와, 빡세네. 맨시티 때 전력을 다하고 로마 때 로테이션 돌리고 풀럼 잡고 본머스 원정 가서 무승부라도 캐야 되고 첼시를 잡아야 되네. 근데 이 경기 하나 둘 셋 이 네 경기 맨시티, 풀럼, 본머스, 첼시 이 네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지 못한다 하면 제 얘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포스텍은 레비와 싸우고 나가게 될 것 같긴 하네요. 12월을 못 넘길 수가 있겠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토트넘이 현재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11경기를 했고 5승 1무 5패를 하면서 골득실이 현재 10개가 나오고 있고 23골을 넣고 13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은 16점이죠.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28점, 선두가 28점이니까 12점 차이. 그 다음에 2등인 맨시티랑은 23점이기 때문에 4점에서 7점 차이. 그리고 3등, 4등, 뭐 5등, 6등이랑은 불과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이 3점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순위가 10이라고 해서 경질을 한다라는 건 말이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수비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맨시티가 13골밖에 안 먹었고 작년 시즌에 그렇게 수비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도 수비력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스날이 12골을 먹었는데 토트넘이 13골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현재 토트넘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제가 지난 시즌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노빠꾸 축구 시원하게 가는 거야. 앞으로 돌진하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공격을 할 거고 최대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길 거야 라는 그 스탠스가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스탠스를 갖추지 않고 토트넘이 계속 이 멤버들로 경기를 했더라면 과연 토트넘이 10위에라도 올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의 축구가 아니라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더 안정적인 축구를 하고 내려앉아서 콘테가 했듯이 그 축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 10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멤버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콘테가 데리고 있었던 멤버 때보다 더 안 좋아진 이 멤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백4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로가 오른쪽 백이고요. 우도기가 왼쪽 백입니다. 둘 다 공격적인 선수지 수비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실점하는 루트들을 보면 우도기나 포로가 1대1에서 뚫리면서 크로스가 올라온다든가 그 둘이 공략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프 스페이스라든가 이 빈 공간이 뚫리면서 실점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앉아 있다라고 해서 토트넘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 솔직히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로메로 정말 좋은 수비수 맞고 반더벤도 너무나도 좋은 수비수는 맞지만 로메로를 바라봤을 때는 내려앉아서 수비만 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의 공격적인 수비 방식 때문에 윗선에서는 파울을 주고 뭐 옐로카드로 끝나고 아니면 옐로카드를 받지 않고 그냥 파울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페널티킥 위험지역에서 프리킥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될 거고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된다면 토트넘이 취약한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더벤 이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선수가 맞는데 이 선수의 훌륭함은 사실상 뒷공간 커버를 할 때 정말 월드클래스급의 속도감과 태클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가 박스 안에서 내려앉아서 수비만 해야 되는 경우일 때 과연 반더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급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단단하냐? 벤탄쿠르가 뛴다라는 가정 하에는 벤탄쿠르가 조율 능력도 좋고 패스도 잘하고 일단 에너지도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맞지만 벤탄쿠르가 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혹은 다쳤거나 뛰지 못할 때는 그 옆에 사르,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혹은 같이 뛰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려앉은 수비가 그들이 좋을까?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텍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축구가 사실상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토트넘이 여러분들 시즌이 시작됐는데 입스위치, 에버튼, 이 레스터시티 10점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면 토트넘을 비판할 수 있고 지금 이 감독의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2등 혹은 3등, 4등과 차이가 3점 차밖에 안 나는데 이 감독의 경질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강팀한테 이기고 맨날 약팀한테 지냐라고 하는데 약팀한테만 맨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냐라고 하는데 강팀들 혹은 본인들이 토트넘보다 세다 아니면 우리는 토트넘이랑 비슷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은 토트넘이 충분히 맞받아치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하면서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지만 약팀들을 상대하게 된다, 본인들보다 힘이 안 좋은 팀들을 상대하게 된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내려앉아 있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토트넘의 스쿼드를 바라보면 그 내려앉아 있는 팀들을 때려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벤치에 많냐라고 봤을 때, 스타팅 라인업에 많냐라고 봤을 때 박스 안에서 섬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메디슨과 손흥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멤바랑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지금 토트넘이 내고 있는 성적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23골 13실점에 플러스 10을 만들어 놨다는 건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얘 홍대병이다 라고 하실 텐데 길게 봤을 때 문도그의 말이 크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연도 이맘때 포스텍은 결국 경질 엔딩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양반은 역시나 이렇다라고 하셨었죠.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질론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잔슨비를 데리고 지금 플러스 10을 만들어 놨다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술적인 변화가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인이 너무 높아서 부상 리스크가 높고 뒷방도 잘 맞잖아. 전술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 저도 그거는 작년 시즌에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이 토트넘이 추구하고 있는 이 전방 압박 스타일이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축구이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축구를 할 거면 진짜 골을 더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골 넣고 있는 거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이 전술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긴 전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선수단 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수단 보강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제가 왜 결국 그 사람은 잘할 거지만 경질 엔딩을 맞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스테코글루는 여러분들 항상 우승하던 팀에서만 달려오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호주 국가대표를 데리고 아시안컵을 우승을 했고, 요코하마에 넘어가서 요코하마에서 우승을 했고, 셀틱에 가서 셀틱에서 우승을 하고, 토트넘에 오면서도 본인은 무조건 나는 우승을 하겠다, 리그가 됐던 FA컵이 됐던 카라바오가 됐든 뭐가 됐든 우승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만큼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결국 레비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레비와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라간 상태에서 경질당한다. 근데 선수 보강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야. 왜냐? 포스텍이 지금 원하는 선수는 예를 들어 맨시티에 이번에 간 사빈유, 혹은 더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에제, 아니면 페드로 네투, 이런 친구들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사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여기로 오냐? 안 와요. 왜 안 오게 되냐? 그 선수들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토트넘은 빅클럽이 맞아요. 제가 말하는 이 빅클럽은 성적적인 빅클럽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말 큰 구단이잖아요. 근데 이 큰 구단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뛰고 있고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고 이런 레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토트넘에서 부르면 가고 싶습니다.
허나 본인들이 첼시에 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미넨을 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승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높아지는데 주급까지 낮은 토트넘에 왜 오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레비는 제가 봤을 때도 타고난 경영자예요. 정말 경영을 잘하고 이 구단을 더 멋진 구단으로 만들고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우승팀이 되어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강한 선수라든가 아니면 이 명단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뛰고 있는 모어가 한 경기 뛰고 무슨 모어가 뭐 왼쪽 윙에 무슨 뭐 엄청나다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오도베르트, 그 다음에 베리발, 그리고 루카 윌리엄 바넷,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 1군 스쿼드에 누군지도 모르는 선수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면 이 포백, 우리가 생각하는 로메로, 포로, 반더벤, 우도기를 제외하면 솔직히 라두 드라구신,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원은 우승을 위해서 뛸 만한 레벨이 되지 않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아래 골키퍼도 보면 비카리오를 제외하면 사실 유로파 리그를 나가는 팀에서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골키퍼들이에요. 이 스쿼드를 데리고 3, 4등이랑 승점 3점 차이에 골을 리그에서 제일 많이 넣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독을 비판합니까? 어떻게 그가 쓰는 전술이 단편적으로 너무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랑케 한 명 사줬어요. 즉시 전력감을 솔랑케 한 명 사줬고, 그 상태에서 우승을 원한다? 그 상태에서 작년에도 못 들어간 챔스를 들어가려고 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언제까지나 제 소신 발언일 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이 스쿼드를 데리고 토트넘을 데리고 했더라면 포스텍만큼 성적 못 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존슨을 보면서 없던 털이 더 빠질 거예요.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어떻게든 이 존슨을 뛰어들어가게 하면서 골로케라도 만들고 있지, 과르디올라는 맨시티 가서 풀백을 4명 받고 자기가 데려온 브라보를 불과 몇 경기 만에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제가 바라보는 선이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포스테코글루 경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포스테코글루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의 첫 시즌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우승을 못했을 때 펩의 과르디올라의 그 아트사커, 펩이 추구하는 만화축구는 터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문제가 생겼죠. 원래는 비수마가 포스테코글루호에서 주전이었는데 비수마가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비수마가 많이 밀리면서 벤탄쿠르가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이제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 인터뷰 잘못했던 그 사건 때문에 7경기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결국 비수마가 뛰게 될 것이며, 비수마가 뛰게 된다면 결국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수마가 경기를 나오게 되면 분명히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벤탄쿠르 7경기를 못 뛰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과연 기용하느냐, 예를 들어 벤탄쿠르 자리에 사르를 넣고 메디슨을 기용하느냐, 아니면은 비수마를 넣고 그대로 사르를 넣으면서 메디슨을 무엇 쓰듯이 5분 주고 10분 주느냐, 이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그 벤탄쿠르가 없는 7경기에서 저는 7경기도 아니죠, 한 다음 3경기에서 제일 큰 관건은 메디슨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메디슨,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솔랑케가 잘해야 되고 흥민이 형이 잘해야 되고 뭐 존슨이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저는 메디슨에 많은 게 달린 3경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다음 경기고요. 그 다음이 로마랑 유로파리그 하고, 풀럼, 본머스, 첼시, 레인저스, 사우스햄튼,
EFL에서 맨유, 그다음에 리버풀, 노팅엄. 와, 빡세네. 맨시티 때 전력을 다하고 로마 때 로테이션 돌리고 풀럼 잡고 본머스 원정 가서 무승부라도 캐야 되고 첼시를 잡아야 되네. 근데 이 경기 하나 둘 셋 이 네 경기 맨시티, 풀럼, 본머스, 첼시 이 네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지 못한다 하면 제 얘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포스텍은 레비와 싸우고 나가게 될 것 같긴 하네요. 12월을 못 넘길 수가 있겠네. 근데 저는 절대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마인드긴 해요. 이 4경기에서 4점 이상을 못 따더라도 저는 절대 경지를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경기에서 4점 승점 4점 이상을 못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는 포스텍 아웃이 일어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한국인 선수인 손흥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웅인 손흥민이 이 팀에 있어서 그렇지 진짜 다 까놓고 멤버만 봤을 때는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은 선수단급에 맞는 성적이 아닌 선수단급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을 해야 된다. 전 이건 절대 아니지만 경질 엔딩이 일어날 것 같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팀의 칼라가 감독들과 맞지 않아요. 이 팀의 감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우승을 하고 싶어서 오는 감독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 무린유부터 시작됐죠. 무린유, 콘테, 그 다음에 포스테코글루까지 이 팀에 와서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감독들이에요. 근데 팀은 우승보다는 팀의 규모, 팀의 성장, 미래, 스타성 있는 선수들 만들어내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그걸 하는 것에 더 바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트넘이 경질 없이 행복하게 가려면 토트넘이 품어야 되는 감독은 그레엄 포터 같은 혹은 아니면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이게 어울리는 정도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토트넘 성적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성적으로는 크게 뭐라 할 건 없다. 허나 다음 4경기에서 승점 4점 이상을 따기가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다음 4경기에서 4점 이상을 따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그 경질론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론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잔슨빌 살려낸 거 보면 포스텍 대단한 감독이긴 해요. 이 달리기 빠른 선수가 치달을 할 줄 모르는데 이 치달을 할 줄 모르는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